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수요일 첫 번째 시청자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갖고 계세요? 저 인트로메딕이요. 인트로메딕 사셨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5,500원에 30% 들어갔습니다. 15,500원에 30%요? 예. 비중 조절 없이 처음부터 30%를 실으셨어요? 예. 아, 그러셨군요. 좀 많이 담으신 건 감이 없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요? 지금 이게 저는 한 2만 원 정도 갈 예산하고 들어갔는데 네네. 22일 날 그게 수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 조정 받길래 들어갔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그 이후로 더 밀려서 답답하신 네, 좀 거죠? 밀리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성장성에 있어서는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시청자님께서 예상하신 그 목표가 2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네, 인트로메딕입니다. 오늘 장에서 한번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요.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청자님 정말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1% 밀리면서 14,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먼저 화재누리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트로메딕입니다. 이 종목이 상장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상장된 이후에 이 캡슐 내시경 굉장히 좀 조명을 받으면서 쭉쭉 올라온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이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내시경 관련 업체였는데요.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잠깐 말씀하신 대로 내시경 사업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수출을 또 많이 하고 있고,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캡슐 내시경이 전체 그 외형 매출의 80%, 그리고 일회용 또 연성 내시경이 한 7% 조금 넘게, 대부분 또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그 내시경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또 상당히 매력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의 그 내용은 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분석부터 좀 내용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상장된 지 5개월 조금 이제 넘은 그런 그 기업인데요. 캡슐 내시경 업체인데, 사실 그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이런 부분이 조금 없는 경우가 많은데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기타 물량,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전체 상장 주식의 76.81%가 기타 물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가 분명히 한 번쯤은 크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6,000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배 이상 주가가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받은 분들이 다 팔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어떠한 그 수치가 나와 있는 부분에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반드시 실어주는 게 필요한데, 최근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전환 상환 우선주가 있는데, 이거는 재무적으로 보면 남의 돈입니다.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자본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회사에서 이자를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됐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뭐 신규 종목이니까 상당히 괜찮겠죠. 작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당좌 비율하고 유동 비율이 한 900%가 넘습니다. 그 당좌 비율이나 유동 비율은 그 회사가 잘못해서 채권자가 어떤 자금을 다시 달라 했을 때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수치로 표시한 게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인데, 이 비율은 한 600%가 상당히 좋게 이제 지금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될 건지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 종목의 수치만 갖고선 바로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마도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될지는 당분간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말 현재 23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뭐 수치상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과 그 전에, 그러니까 3년을 비교했을 때 분명히 껑충 뛰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이 캡슐 내시경 시장은 분명히 커질 거다라고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재무 안정성 측면을 가지고 봤을 때는 재무 안정성 상당히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만은 규모 자체가 커지고 또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외형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 충분히 확보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장은 거래량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 앞으로 성장성이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25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지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는가를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재무 구조도 좋고 또 실적도 어느 정도 계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거래량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이슈 부분 바로 한번 넘어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캡슐 내시경 시장이 점차 클 것이다. 그 기대감에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거죠. 전고점이 24,400원까지 올라온 바 있는데요. 이 알사탕만 하다고 하죠. 캡슐 내시경이 이 안에 카메라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고령화 이제 빠른 진행으로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나 좀 수혜에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또 계속해서 의료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인구가 늘면 늘수록 당연히 뭐 시장은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캡슐 내시경 시장은 연평균 한 12.7%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 인트로메딕이라고 하는 기업의 마켓 쉐어는 한 4% 정도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한 4% 정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분 이미징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스라엘 회사인데 원래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이 글로벌 캡슐 내시경을 개발한 글로벌 기업인데 이 기업과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깔끔히 마무리됐는데 기분 이미징이 전체 시장에서 한 68%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카메라로 잘 알고 있는 올림푸스라는 회사가 또 두 번째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인트로메딕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총칭 진산이라고 하는 회사. 근데 한 시장 점유율은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커지는 시장이니까 또 매년 12% 커지는 시장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시장이 넓혀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업이 마켓 쉐어가 늘어나겠죠. 지금 사실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다르지만은 이 4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 내시경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내시경 시장에 대한 아직 우리 국내 시장에서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뭐 쉽게 사용이 좀 쉽진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시장이 넓혀지면서 고령화에 대한 어떤 방어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은 실질적으로 또 의료보험 혜택 또 이런 것도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항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 종목의 입지를 조금 강화시켜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곧바로 줄 거냐 아니면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서 그 영향을 받아들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기술적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곧바로 만약에 영향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향이 점차적으로 나온다면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다릴 의향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개인적으로 또 선반영이 돼 있진 않을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수급을 보니까요. 기관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시청자님께서는 15,000원대 들어가신 가격대가 거의 바닥이다 하고 들어가신 건데 그 이후로 더 밀렸습니다. 일단 더 이렇게 밀린 이유부터 체크를 해보고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많이 올랐어요. 6,000원 거부터 공모가가 6,000원이었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 5개월 남짓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었단 말이죠. 2배가 훨씬 넘게 올라섰기 때문에 한 3배 갔죠. 이렇게 올라서 있는 것이 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기업들, 의료 장비 기업들의 펄을 갖다 대입했을 때 싸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기업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긍정적이고 이건 올라갈 수 있다. 또 사놔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라는 판단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있다면 분명히 점진적으로 매수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살금살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도 노출이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없다면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놓고
기다려보면 수익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1년 뒤에 올라갈 수 있는 걸 지금부터 사놓을 필요는 없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화면에 잠깐 요 부분이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 매매 거의 없죠.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외국인이고 녹색이 기관인데 거의 없습니다. 개인은 오히려 여기서 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그 시장 상황이 수급적으로는 설명되기가 어렵습니다. 수급 갖고 설득력 있게 언급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는 또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되고 주가가 올라갈 때 신용이 급증해서 한 40만 주까지 갔었어요. 신용 매수 물량이. 지금 쭉 줄어갖고 한 15만 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수요가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 기술적인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까지 다 커버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수요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탄력적인 모습이 지금 현재는 없구나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주가가 급등하면 개인들이 마구 들어와서 오버슈팅하느라고 이 신용을 가지고 가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 지금 상대적으로 침착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는 투자자가 작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선 짧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길게 볼 게 아니고 짧게 보고 나서 향후 어떤 정책적인 면과 어우러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거래 증가나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강하다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동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13,600원 선이 지지선이 돼줘야 됩니다. 이게 깨진다면은 물량 부담, 가분수가 돼서 위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존재하니까 쉽지 않은 상황으로 주가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분간은 주가가 뭐 2만 원권 훌쩍 넘어가는 가격권을 쉽게 가기는 여의치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상당히 횡보한 저점에 있는 가격권대, 이 가격권대가 17,000원권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가격권대가 저항선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 이 화면에 지금 차트 나가는 걸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주가가 급등했던 소위 그 캡슐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시점이 3월 달 중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양선으로 공격적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양선이 진행되는 중간에 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하락 양봉이 노출된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거래가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됐어요. 이건 결국 뭐냐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머뭇거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있다는 거고 이거 깨지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가능한 가격권대는 우선 17,500원 선을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능 가격은 그거 깨지면 안 되니까 13,600원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대응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네, 전략을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조금 짧게 대응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좀 거래량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좀 성공적으로 대응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인트로 메딕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동시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하재누리 전문가는 투자 의견 매도였습니다.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3,600원. 지문성 대리 역시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는 16,8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게시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 뒷자리 2202님께서 Y엔텍을 사셨습니다. 3,27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를 현재 담고 계십니다. 오늘 마감가를 살펴보니까 3,100원대, 3,195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건 사흘 만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 지문상 대리님, 이 종목이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도 많이 엮이더라고요. 네. 시청자님 계속 들고 가신다면 좀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주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폐기물 이제 스팀을 통해 가지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처리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제 폐기물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마켓시어는 한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 사업은 한 25% 정도 하고 추가적으로 보성의 골프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싱 골프장도 한 10% 정도 사업 부분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한 400억에서 500억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침체 국면을 벗어나서 좀 대략 최근에 이번 연도 2월 달부터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대한 시장에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환경 위험도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 소각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이슈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실적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평균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ROE 특히 이제 자기 자본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시총이 좀 작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큰 변동 없이 6%에서 7, 8%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기본적으로 15% 이상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성장 동력만 어느 정도 마켓시어로 올라가주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지금 현재 퍼밸류로 봤을 때 EPS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EPS로만 계산하더라도 퍼가 한 8배에서 9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미콘 사업 부분도 사실 건설업이 좀 약간 올라가면서 주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고 특히나 이제 당사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실적으로는 굉장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셨던 가격권보다는 훨씬 더 높게 목표가를 말씀드리지만 한 3,600원, 3,660원 정도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 부분이 깨지는 부분, 특히 이제 말씀드리면 한 3,060원 정도대 손절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가지고 갈 만한 회사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를 하시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600원 정도대까지는 좀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좀 더 길게 만약 들고 가실 의향이시라면 어느 정도까지 좀 최종 목표가를 보시는지요? 중요한 거는 폐기물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가 캐시카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마진만 잘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특히나 이제 지금 레미콘 사업 부분이 한 20%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건설업이 한 번 더 턴어라운드가 됐을 경우에는 레미콘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유진기업 주가 올라가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200원 정도 때까지는 정고점 부분인 그 부분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 혹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이 기업 재평가 한 번 더 노려보면서 1차적으로는 3,660원, 2차적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4,2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이고요. 손절가는 3,060원 나오니까요. 시청자님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전 살펴봤었던 Y엔텍까지 전략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님 전화로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나요? 네, 한올 바이오 파마요. 한올 바이오 파마 얼마에 사셨나요? 네, 4,660원에 비중 네. 30%인데요. 네. 이게 사고 나서 계속 빠져가지고. 네네네. 제가 이거를 기업이 이번에 흑자로 났다고 제가 좀 그런 정보를 좀 얻어갖고 그거를 샀는데 네. 이게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좀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사고 나서서도 계속 좀 밀려서 혹시 특별한 악재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좀 길게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시청자님? 뭐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네. 영 힘을 못 주니까 이게 그러게요. 불안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빠지는 되는지. 네, 그래서 이게 좀 보유 가치가 있는 건지 네네.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에서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빠른 진단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시청자님. 오늘 그러면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네, 하재누리 전문가님이요.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이 오늘 예, 사실 종목이 안녕하세요. 별로 안 좋아서 또 시청자님이 그 종목 사시면서 요거 사시기 전에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좀 가격이 낮은 종목 주로 매수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격이 낮은 종목을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게 좀 올해는 좀 실적이 좀 좋게 발표가 될 거라고 그래서 실적으로 해서 좀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매수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신 거죠? 가격 관계없이? 예,
그게 제일 좀 가장 큰 요인이죠. 그게 이제 네네. 해서 좀 더 성장이 되지 않을까. 좀 가격도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네. 좀 많이 이제 실적에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가격보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이제 그동안 횡보를 했잖아요. 예. 이 횡보하는데 거래가 안 늘어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이름이 이제 한올제약이잖아요. 한올제약. 예. 한올제약인데 유한양행하고 관련된 유한양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당장 뭐 급증할 만큼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과거의 흐름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나쁘지는 않아요. 특히 다른 거 배제하고 자기 자본 비율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그만큼 반대로 부채 비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공고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주가를 재무 적정가로 따져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가격권대가.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가려면은 실적이 엄청나게 뭐 좋아지든 뭐가 나오든 이슈가 부각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이슈가 부각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오늘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 것이 외국계 창구가 아닌 국내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 외국인 매수는 국내 창구 매수거든요. 그럼 보통 개별성 종목이나 아니면 특별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종목이 외국인의 매수가 국내 창구를 통해 들어왔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이만큼 정도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빌미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신 가격이 4,660원이니까 그 가격에 사실 사시는 게 뭐 적절했다, 뭐 적절치 못했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 현재 수급적인 면이 지금 막 다져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까 이제 3개월 정도 그 보유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2분기 정도 지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길게 한 3개월 이상 횡보한 가격권대는 위아래 방향을 어디로 잡을 거냐. 적어도 밑으로 잡을 확률은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신다면 아마 4,660원 이 사신 가격은 뭐 충분히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제약주에 대한 부분하고 식음료 업종에 대한 부분은 업종 흐름하고 유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약주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제법 그래도 괜찮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물론 이제 거래소 코스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 없이 매도 시점은 아마 2분기 안에, 그러니까 2분기 하면 다음 달 한 달 남았잖아요. 그 정도에 좀 잡을 수 있을 거로 보이고 그 대신 비중 뭐 늘리진 않고 이 상태로 가신다면 뭐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어제 그제 하락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이 분봉상 또 틱 차트상 보조 지표상 봤을 때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니까 한 달 남짓 기간 좀 보유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 또 좋은 매도 시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권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뭐 한 3개월 정도 올 들어 계속 횡보기 때문에 횡보 국면이 이탈되게 되면 보통 그래요. 주가가 어떤 종목이나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이 10,000원이라면은 한 3개월 이상 횡보한 종목,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이 횡보로 가는 종목은 횡보 이탈 상향 돌파 상승으로 갈 때는 상승폭은 15% 정도 되기 때문에 10,000원짜리는 11,500원 정도 가면은 물량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4,500원짜리니까 한 1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백 공간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15% 정도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가격권대는 매도 시점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전략 좀 도움 되셨어요?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갖고 계시면서 좋은 참고 되셔서 성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뭐 하나 네. 그러면 손절가는 뭐 안 잡고 가는 게 나을까요? 하면 잡는다면 어느 정도를 좀 잡아놓고 손절가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한번 여쭤봐야겠죠. 손절가 계속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 3개월 정도 횡보한 종목들은 사실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악재가 나와서 회사가 잘못되지 않는 한. 근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손절가를 설정한다면 지금 4,500원이고 올라갈 여백의 공간은 15% 정도로 제가 설정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횡보 국면이 나왔을 때 그런 조건식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럴 경우에 밀리진 않지만 지루하게 횡보가 더 가면서 아주 속상하게 만드는 가격권대는 올라갈 여백의 공간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5% 남짓한 하락세가 나온다면
한 200원 남짓 하락하는 모습이 된다면, 그래서 한 4,200원 정도 되면은 오히려 그게 손절가로서는 필요한데, 저는 손절할 거냐 말 거냐 두 개 중에 하나 고른다면 일단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굳이 설정하자면 그 정도 설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안전권에서 4,200원 손절가 한번 설정해 보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쾌한 시청자분과 함께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전략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는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